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적불입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거실입니다. 좀 썰렁하죠?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짐이 그렇게 없습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여기는 동생 가족 사진이고요, 여기는 저희 집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고요. 또 뭘 소개시켜 드릴까?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청다간산이고 6월달 우승컵, 그 다음에 이거는 남도권 첫 사자 잡은 거 기념으로 제작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월바라기님이라고 부산에서 이제 찌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유튜브 방송도 하신 분인데, 제가 그 선물 받아서 액자에 담아 놓은 겁니다. 이 와인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모릅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는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제 거는 물 몇 개, 음료수 몇 개 말고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취미가 냉장고를 꽉꽉 채우시는 게 취미세요. 그래서 냉장고가 이만한 게 총 5개가 있습니다. 식구도 없는데 징그러 죽겠습니다. 제가 말려요. 그냥 그만 좀 채우시라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요, 텃밭 기르는 것을 취미로 하고 계십니다. 우승 트로피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영상을 안 찍고 낚시를 했다고 하면 그 영상에 보여지는 조가의 1.5배는 될 겁니다. 우승을 제가 작년에 2번을 했습니다. 6월달 월별 우승하고요, 그 다음에 하계 때 한 80명이 모여서 정출했던 그때도 1등을 했고, 영상을 안 찍었습니다. 초반에만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찍고 마지막 결과물만 찍었거든요. 아무래도 영상을 찍다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조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넣어야 할 포인트에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과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다음 입질도 많이 놓치고요. 실제적으로 증인들도 있습니다. 후배들이 형님 왜 저기다 안 넣으세요? 왜 저쪽에도 좋아 보이는데 누가 봐도 포인트인데 왜 안 넣으세요? 그러면 제가 저기는 영상에 안 잡히니까 안 넣는다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영상이 안 잡히더라도 좀 더 집어넣어서 더 좋은 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청다간상 트로피를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는 매번 안 올리지만은요, 항상 제가 가져간 쓰레기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뭐 전체를 다 치우지는 못하고요. 제가 낚시를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 장소에 조사님들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낚시를 갔는데 좋은 사이즈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연락을 안 하더라도 지인들이 조과는 어때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이즈 괜찮은 거 나왔어?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또 제가 못 잡았더라도 옆에 분이 좀 씨알 괜찮은 걸 잡으셨으면 옆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자를 잡았을 때도요, 맞은편에서 낚시하신 분께서 통화를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쪽 맞은편에서 지금 사자 나왔다고. 그 다음날 조사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영상이나 저행기 올리시는 분들 비판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도 대리만족도 있지만은, 내가 아는 곳이 영상에 나오면 저기가 조과가 좋네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저행기도 보고 카페도 가입하고 영상도 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보여주기 시기더라도 주변 청소를 좀 더 하고 오니까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상이겠지만은요, 지인분들이나 뭐 후배들, 선배님들이 어디가 고기가 나온다더라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고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열에 9은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늦고요, 전화가 워낙 발달되고 정보가 쌓이다 보니까 뭐 카톡이 됐든 이미 가면 조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별거 아닌 유튜브 영상 찍는다고 삑삑 소리 내고 카메라 조작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멘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옆에 아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모르신 분들한테 이렇게 방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거의 열에 9은 안 갑니다. 딱 하나, 조사님들이 아직 안 온다, 모른다 할 때는 갑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많이 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천해 준 장소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님들이 빠질 때쯤에 한번 가거나 아니면 한 달 뒤, 두 달 뒤, 아니면 그 내년에라도 갑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 남도권 낚시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곳이 태반이라 그렇게 정보를 주시면 언젠가는 꼭 갑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채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금까지 써왔던 경험도 말씀드리고요. 제 채비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반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또 해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보통 스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채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이게 우리 선배가 몇십 년 전부터 해왔다. 아니면 나도 몇 년 전, 7년 전, 5년 전부터 그렇게 비슷한 채비를 해왔다. 당신이 뭔 창시자냐, 원조냐, 이렇게 비꼬신 분도 계셨고요. 실제적으로 서울 쪽에 사시는 지인분들이 전화해서, 나도, 이제 뭐, 비꼬는 건 아니고요. 그분, 나도 비슷하게 해서 5년 전부터, 뭐, 4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래 채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분도 제 영상에서도 두 번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내림을 하시던 분이라 내림에서 유리한 건 맞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채비 자체가. 그 다음에 본인보다 먼저 혹은 또 나중에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스스로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언급을 했습니다. 스킵해서 보시니까 그 부분을 뭐 못 보신 분도 계셨겠죠. 자, 누가 원조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한 2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비꼬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수초에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역시나 또 반발을 하시고 비꼬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외바늘이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달빛 소리지 영상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친구 수초 사이에 잘 넣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자도 마름 사이에다 집어넣었고요. 나오면서도 마름을 감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뽑아냈습니다. 충분히 외바늘이니까요. 수초 너무 찌든 수초는 아니겠지만 수초 낚시도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찌가 나노 얼렛찌 2차 분이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저도 있는 것도 사용 안 하던 것도 반품했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요. 아마 이번 주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반품했던 거 다시 받고요. 몇 개 더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한 십수년간 무거운 바닥채비를 하다가 이렇게 저부력을 얼레채비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챔질 타이밍부터 그렇고 줄 길이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줄 길입니다. 4.0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정통 무거운 바닥채비를 했을 때는 밧돈대 중간 살짝 아래에다가 줄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이제 짧게 해라 해서 제가 이제 밧돈대 중간보다 살짝 위에 거의 한 이만큼 정도 짧게를 했습니다. 친구 멋진 오빠 이 오빠하고 이런 줄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 뼘의 자존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다고 예전보다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한 뼘의 자존심 때문에 더 짧게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나도 그래 마찬가지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얼레붕어 카페 지기님께서 채비 한번 줘봐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줄을 확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4.0칸을 밧돈대에 이 홀더를 밧돈대에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확 무너졌습니다. 그래 그날 이후로 이제 줄을 더 짧게 하고 있고요. 짧게 하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앞치기도 그렇고 제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저부력이다 보니까요. 저부력일수록 줄을 짧게 하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편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카본 5 밑으로는 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모노 2호를 쓰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 뭔 9치만 돼도 터져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연히 이제 저하고 마주치시면은 채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냐고 한번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보면은 허리급도 뭐 대물도 모노 2호로 안 터지고 걸어내고, 실제적으로 올 봄에는 잉어 85cm도 이 모노 2호 줄로 제가 걸어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심이라기보다는 정말 모노 2호인지 궁금해서 이제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하시면 제가 직접 보여드렸죠. 거짓말 아닙니다. 모노 2호 쓰고 있습니다. 원래 붕어 카페에 가입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달빛 소류지 아우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소개를 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얼레채비를 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카본 5호를 모노 2호로 바꾸겠습니까? 저도 이제 점점 접으러 간다고 카본 3호로 바꿨고, 카본 2호로 바꿨다가, 그것도 몇 개월 걸리다가 초가가 조금씩은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단계를 낮추니까. 바늘도 감성돔 4, 5, 옥수수 4알, 5알 끼다가 지금 이제 하나를 끼우는데 점점 이게 바늘 크기도 작아지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좋길래 이제 오리지널 얼레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입질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바닥채비일 때는 무시하고 넘어갈 것도 되는데, 얘는 반응을 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챔질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긴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피곤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어가 붙기 시작하면 무거운 바닥제비 했을 때보다 거의 2배 이상 붙는 경우도 있고, 또 토종토 같은 경우는 잔발이라 그러죠. 잔챙이들이 진짜 무지막지할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 낚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예민하다 보니까 작은 입질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예전에 무거운 바닥채비 했을 때 10번 가면 5번이 꽝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저부력 얼레채비, 반얼레채비로 바꾸면서는요, 10번을 출조하면 많아야 2번 뭐라도 잡아내더라고요. 한탕터에서도 어쩌다 한 번 꽝치고 거의 꽝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낚시 다닌 거 빼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취미를 낚시를 해야겠다고 한 지는 한 십수년, 15, 16년 됩니다. 지금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경력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채비는 아직도 무거운 정통 바닥채비를 최고의 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채비는 내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통 내림이요. 하지만 지금 가장 만족하고 있는 채비는 얼레채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뭐 정통 바닥채비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지금 드는 생각에는요, 이 채비로 계속 가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정통 내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력도 있고 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두 대 갖고 조가를 볼 수 있는 정통 내림 채비로 갈 듯 싶고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오셔서요. 저는 이제 반얼레 채비라고 불리우는 채비를 하고 있고요. 원줄은 모노 2호입니다. 목줄도 저는 모노 2호를 씁니다. 바늘은 리드매즈나 8호고요. 지금 있는 바늘, 제가 사고 있는 바늘은 감성돔 1호도 있고 붕어 바늘 8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주로 쓰는 거는 이드매즈나 8호를 쓰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이게 다예요. 찌고무, 그 다음에 찌 스토퍼, 홀더, 그다음에 편동이 있겠죠. 정말 간단합니다. 그 외에 뭐 중간에 뭐 끼우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찌 맞춤은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케미고무 중하단에 맞추고 있습니다. 원래 얼레채비는 한목 맞춤이죠. 주간 케미 끼우고 바늘 달고입니다. 수심 체크 고무나 뭐 지우개 달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가나 찌 반응은 정통 얼레채비가 훨씬 많습니다. 한목 맞춤을 하고요. 목줄 길이는 20에서 23cm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반얼레를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수년 동안 정통 바닥채비를 하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챔지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챙이들 이런 것도 귀찮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또 개인적으로도 찌 올림이 좋습니다. 조과가는 좀 떨어지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찌고무 중하단에 맞추고요. 대신에 목줄 길이는 17에서 18c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모노 2호에 제가 합사도 씁니다. 합사를 쓸 경우에는 15cm를 씁니다. 왜 그 줄 길이가 다르냐면 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저부력에 딱 가는 목줄을 쓸수록 좀 길게 해야 줄 터짐이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찌맞춤을 여기다 하다 보니까요.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홀더가 아예 0점 맞춰놓으면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맞춤을 하다 보니까요. 그만큼 홀더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살짝 기울거나 아니면 살짝 떠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물속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다 보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올림 입지를 받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 예전에 하던 습관 그대로를 가져가도 챔질을 해도 붕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찌를 맞추고 여기다가 찌를 맞추고 있습니다. 홀더가 어떻게든 바닥에 다 있으니까요. 바닥채비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줄 길이가 길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얼레채비보다 줄을 좀 짧게 쓰고 있고요. 뭐 찌맞춤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요. 예전에 바닥채비 했던 그 챔질 습관 그대로 가져가고 찌 올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가는 조금 떨어집니다. 원래 채비보다요, 오리지널보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4.5분이 너는 모노 2호 쓴다더니 왜 4.0칸 이상에는 카본 2호를 쓰느냐.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본 2호가 제가 구매한 게 있어서 아까워서 쓴 겁니다. 예전에 작년인가요? 그래서 쓴 거고요. 저는 카본은 무조건 물에 가라앉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카본 2호도 물에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모노처럼 줄도 좀 늘어나더라고요. 카본 2호는. 그래서 지금 카본 2호를 쓰고 있고요. 4.0칸에 의해서는. 예, 거의 다 썼습니다. 더 썼으면 이제 모노 2호로 갈 생각입니다. 지금 카본 2호를 쓰는 4.0칸 이상은 또 찌맞춤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자, 모노 2호는 중하단에 맞췄다고 하면은요, 카본 2호 쓰는 4.0칸 이상은 조금 더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줄 무게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줄을 다 쓰고 나서는 모노 2호를 쓸 생각입니다. 그럼 모노 2호를 사용하면서 터진 적이 없냐? 원줄 말씀드린 겁니다. 목줄은 뭐 자주 나가니까요. 터진 적이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장소를 공개하겠습니다. 강진 임천지고요. 거의 메다급 잉어였습니다. 어마무시한 잉어에 랜딩을 하다가 한 10분 정도 실갱하다가 원줄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수초에 좀 심하게 걸렸을 때 옛날 그 카본 5 쓰던 그런 그 아직도 습관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줄이 나갔었습니다. 두 번 정도 원줄은 터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씩 조심하고 있고요. 원줄은 좀 늘어났다 싶으면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카본 뭐 5, 3호 썼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자주 갈아주겠죠. 거기나 또 대형 잉어나 아니면 사자급이나 아니면 월척을 그 낚싯대에서 여러 마리 잡았을 때는 원줄을 좀 일찍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자옥분이 너는 반얼레채비만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유속이 없고 바람이 좀 없을 때는 오리지널 얼레채비로 다시 바꿉니다. 제가 낚싯대가 아주 많으면은 예를 들어 3002칸이 한 4대가 있다고 하면은 3대는 반얼레채비를 하고 한 대는 오리지널 얼레채비를 해가지고 다니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해봐야 뭐 간단하죠. 편동만 조금만 자르면 한목막 출액만 자르면 되고요. 그러면 목줄을 제가 17, 18cm 쓴다 그랬는데 오리지널은 20에서 23cm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줄을 바꿔야겠죠. 그러면 목줄을 자르고 버리느냐?
안 그렇습니다. 다시 놔둡니다. 바늘집에. 그리고 20cm를 다시 끼웁니다. 제가 사용하는 목줄 연결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 두꺼운 줄을 목줄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매듭을 한번 줍니다. 한번 꽈서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매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홀더라고 할게요. 자, 홀더 고리. 자, 이걸 홀더 고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한 바퀴 좀 약하니까 두 바퀴를 돌립니다. 두 바퀴를 돌리고, 자, 이 고리에다 집어넣고 잡아당깁니다.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혹시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이 부분이 원줄도 마찬가지고 터진 적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아까 제가 목줄을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이 줄을 안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르고 다음에 또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 목줄 길이 손실이 많아야 1cm, 1.5cm 그 정도밖에 손실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요. 너무 빨라서 탈이죠. 그리고 저는 낚시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막 원리 따지고 이해 따지고 이렇게 머리 쓰는 거를 좀 싫어하고요. 그냥 해보니까 된다. 뭐 이렇게 해보니까 된다. 이렇게도 해볼까?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게, 낮에 입질이 없으면 케미 고무를 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외바늘 고부력 내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찌가 얼마큼 뜨냐에 따라서 뽕돌이 바늘 자체가 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뭐 이런 거 저 따지지 말고 낮에 뭐 놀면 뭐 합니까? 고기 어차피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나오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확실히 족발은 좋았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 이유가 예, 목줄이 슬로프가 져서 내림 쪽으로 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느껴본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 주간케미가 위에서 누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걸 빼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더 예민해지고 반응이 빠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슬로프가 봉돌이 떠서 슬로프가 져서 입질이 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주간케미가 누르고 있는 것을 빼주니까 더 예민해지고 가벼워져서 입질 표현이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입질 표현은요, 제가 쭉 빨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살짝 올려서 동동거릴 때도 있고요. 까딱까딱 할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내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입질이 보이겠죠. 지금도 유속이 없고, 지금 계속 저수지는 안 가고, 강계로 나가고 있어서 많이 못하고 있지만, 저수지로 나갈 때, 낮에 같은 경우에는요, 한 8대를 폈으면, 한 2대 정도는 꼭 낮에는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밤에는 주간 캠을 깨워야 되니까, 야간 캠을 깨워야 되니까 어렵겠죠. 또 8대를 다 하게 되면요, 눈 아파서도 못 하고요.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한 2대, 3대 정도만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찌맞춤을 여기다 하지 않습니까? 찌맞춤 여기다 하고 살짝 찌고무가 보이게 반목을 내거나 아니면 한목을 내놓고 낚시를 하는데요. 주간케미를 뺄 때는 수심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제가 찌맞춤을 했던 그곳에 맞춥니다. 맞추고 나서 이걸 뺍니다.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 보자면은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채비는 정통 무거운 바닥채비고요. 저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채비는 정통 내림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만족하고 있는 채비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래 채비입니다. 또 마지막 꽝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도 정말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간편해서도 좋습니다.
나중엔 또 어떤 채비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별거 아니지만 제가 이 영상에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이거는 이제 이만 마치고요. 제가 어제 잠깐 3시간 짬낙을 했습니다. 그 짬낙 영상 보시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척불입니다. 저 지금 나주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 한 7시 8시경에 이 근방에 일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3시거든요 한 4시간 정도 짬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4대를 편성을 했고요. 이곳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저수지도 아니고 수로도 아니고 둔봉도 아니고 저류지라고 하나요? 아무튼 연밭이고요. 수심은 한 50에서 한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옥수수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볼 생각이고요. 한 1시간 정도 입질이 없으면 글루텐을 개겠습니다. 와, 진짜 좋다. 와, 진짜 좋다. 글루텐에 나오고 있습니다. 글루텐에. 와, 글루텐에 나오고 있습니다. 글루텐에. 지금 봐. 멀쩡은 안 되고요. 자, 20 돌아 30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역시 짬나 불패. 이 낮에 나오네, 낮에. 들어 가볼까요? 그냥 바로 보내겠습니다. 네, 6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밤낚시를 하면 CR 좋은 녀석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황 보고, 볼일 보고 다시 오든가 하겠습니다.